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84.514이므로 33평형 정도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4억 7,200만원인데 두 번 변경이 되었고 현재 12월 14일날 처음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자, 아파트 12층 중에 2층이 물건입니다. 아무래도 비선호 층수다 보니 경매에서는 좀 좋은 층수로 보이지는 좀 상황이고요. 공공연도이므로 수리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임차인 현황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권리상으로도 일단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 물건을 선정한 이유는 이 근저당들에 대한 얘기들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근저당 질점 매치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은행 근저당이거든요. 자, 은행 근저당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총 근저당이 5개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근저당이 여기 보면 4명의 근저당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채권자가 개인입니다. 개인. 아무래도 은행 근저당이 잡힌 상태에서 그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개인 근저당이 전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보다시피 근저당에 대한 가처분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처분이라는 글씨가 보이게 됩니다. 권리 분석을 하실 때 이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처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가처분이 뭔지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가처분이 총 3개가 걸려 있는데요. 이 3개의 가처분이 뭐냐면 근저당 말소 등기 청구권입니다. 보다시피 근저당 말소 등기 청구권, 근저당 말소 등기 청구권. 전부 근저당 말소 등기 청구권입니다. 즉 뭐냐면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근저당을 설정을 합니다. 근저당을 얼마에 설정했냐면 뭐 좀 말이 안 되겠지만 일단 1억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A라는 사람이 있고 다시 얘기할게요. 1억이라는 집이 있는데 여기에 근저당을 예를 들면 7천만 원을 했다고 합니다. 7천만 원.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면 3천만 원이 남게 되잖아요. 그럼 채권자가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A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경매로 넘기게 되면 3천만 원을 채권을 회수를 하는 딴 사람한테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먼저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개인 근저당을 3천만 원을 설정을 합니다. 3천만 원을 설정을 해버리면 여기 이제 경매를 넘기려고 하는 채권자가 돈을 받아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이 경매를 넘기려고 하는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3천만 원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다. 사회행위 가처분이다. 그래서 이 가처분을 말소시켜달라라는 소송을 걸고 그리고 이 물건을 경매로 넘기게 됩니다. 자, 만약에 소송을 걸었는데 이 채권자가 이 3천원을 말소가 됐다. 또는 말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승소를 하면 말소가 될 것이고 패소를 하면 말소가 안 될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경매로 넘긴 채권자가 경매로 넘겼을 수도 있겠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넘겼습니다. 자, 보다시피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넘겼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이 근저당 임시에 대한 근저당, 이 근저당이 말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1순위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근저당은 말소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경매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게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근저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인 개인 근저당도 전부 다 가처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단 1순위 근저당이 가처분이 걸리면 좀 보셔야 됩니다. 좀 상황마다 다르므로 특히 가장 위험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1순위가 근저당이 있는데 개인 저당권자가 개인입니다. 은행이 아닌.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을 때 정말 많은 서류를 사인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사행위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극히 드물 정도로 낮은데 개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순위 근저당이 개인이다. 개인인데 여기에 가처분이 걸려있다. 또는 개인인 경우에 경매로 넘겼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패스하는 것도 입찰을 안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개인 경우에는 경매로 넘겼다가 하도 원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낙찰을 취하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근저당 가처분을 승소를 해서 근저당이 말소가 되어서 또 경매가 또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뭘 알아야 되냐. 현재 지금 이 물건에 있는 가처분은 어떤 가처분인지 정확히 보시고요. 근저당을 말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근저당을 이 가처분권자가 승소를 할 경우와 패소를 할 경우 두 개를 따졌을 때 이 근저당에 말소가 되면 경매에 영향이 있는지 말소가 되지 않으면 경매에 영향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구별을 해보시면 그럼 가처분은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앞에 있는 근저당이 있으므로 경매에 넘기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입찰해도 되는 그런 물건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주의 있게 한번 등기부를 보실 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권리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시세를 좀 보시면요.
33평형 아파트이므로 84 이거 아닙니다. 84 이거는 공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109가 돼야 됩니다. 109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오거든요. 84.51이라고요. 자, 보다시피 마지막에 5억 5천 거래가 돼 있습니다. 5억 4천, 5억 4,600, 5억 5천. 지금 좀 더 올랐을 수도 있겠지만 이 물건이 2층 인정을 감안한다면 5억 초반 정도로 시대가 되지 않을까. 물론 더 여기 6월달이므로 뭐 8월 9월에 더 훨씬 더 올랐다면 좀 더 2층이라고 하더라도 5억 중반대도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표면적으로는 5억 초반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5억 초반이라고 한다면 이 물건은 4억 7,200이므로 2층이라는 뭐 단점 때문에 혹시나 단독이 될 수도 있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유찰이 될 수도 있거나 또는 입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 많은 입찰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입찰을 하더라도 5억을 넘기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 물론 결과를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번 이런 물건 단독으로 노려보시는 거 어떤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